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 원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를 증액해 장병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전력운영비를 올해보다 5% 증액한 27조 7,64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의 생활과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우선 병사의 봉급을 올해보다 15% 인상해 15만 4,800원이었던 상병의 봉급이 17만 8천 원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현역병에게 한 달에 20만 원의 양육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9억여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 관리와 제초 등 부대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올해 4개 사단 규모에서 내년에는 214억 원을 들여 육군 11개 GOP 사단과 9개 탄약창, 해병대 2사단과 유교단, 연평부대 등으로 확대합니다.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는 올해 하반기에 11,000여 대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44,600여 대를 보급해 생활관마다 한 대씩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24억 원을 들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49명을 증원하고 그린캠프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253억 8천만 원을 들여 중대급 마일즈 장비 6세트를 보급합니다. 또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 등 개인 장구류 5종을 6개 예비사단에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GP 철책 보강과 TOD 진지 신축 등 전방 지역의 작전 시설을 보강하고 서북도서 요새화를 2017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을 확대해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중 방위력 개선비에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필수적인 전력 확보와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됐습니다. 김지현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중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입니다. 내년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해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KAMD가 본격 개발됩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 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와 함께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됩니다.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비용으로 올해 대비 약 6,400억 증가한 1조 5,69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을 비롯해 차기 다련장 로켓과 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약 5,700억 증가한 2조 3,34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비롯해 차기 호위함과 상륙함 도입,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예산 4조 3,317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120mm 자주박격포 체계 개발을 비롯해 핵심 기술 개발과 기초 연구 등 국방 연구 개발 비용으로 전체 요구안의 7%인 약 2조 8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와 2.75인치 유도로켓,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등 신규 사업 착수금으로 1,6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최종 협의된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군은 가뭄 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장병들이 발벗고 나서며 41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농심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있는데요. 정지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농가. 가뭄 지역에 급파된 장병들이 급수 지원에 한창입니다. 소방차와 제독차에 가득 담긴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저여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부대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국 강수량과 저수율은 평년보다 각각 17.7%, 4.8% 낮은 수준으로 특히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와 27개 시군의 논밭에서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지난 5월부터 강원도 동해 지역과 철원, 화천 등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서 소규모 급수 지원과 물대기 등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군에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특별 지시하는 등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피해 지역에 급수차와 트레일러, 소방차와 제독차 등을 동원해 취수장 급수와 논 물대기, 밭 묘종식재와 물주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에서는 육군 7사단과 3사단, 해군 1함대, 경기도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과 육군 5사단, 해군 2함대, 경상도는 육군 54단과 201 특공여단 등이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7일 현재까지 군은 병력 2천여 명과 장비 360여 대를 지원했고 급수 지원량은 636만 리터에 이릅니다. 41년 만에 가뭄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 우리 군은 전군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급수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공군 교육사령부가 장병들의 애국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통일안보비전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17개 참가팀 중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이 각축을 벌였는데요. 최우수팀은 국방부 본선에 출전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발표 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튼튼한 안보, 우리의 비전으로 통일과 안보에 대한 군 장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리젠테이션과 주제 토론, 단막극과 연주 등 10분간 자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제와 관련된 군 장병의 과제는 무엇인지 다양한 견해가 발표됐습니다. 최우수상은 행정학교 MP 브라더 팀으로 남북 분단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시각을 살펴보고 군 장병들에게 필요한 철저한 안보관에 대해 발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적이나 교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을 포용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위협의 실체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우수팀은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펼쳐지는 국방부 본선에 진출해 육군과 해군, 각군 사관학교 등 본선 진출자들과 다시 한번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사나이. 오래전에 전역한 예비역이라도 화생방 훈련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만큼 군인들에게 화생방은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네, 해병 1197기 훈련병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어떤 각오로 잘 이겨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극기주 셋째 날, 훈련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 중 하나, 화생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줄 방독면 착용에 여념이 없는 훈련병들.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훈련병들, 새어 들어오는 가스에 숨이 막힙니다. 방독면에 부착된 정화통을 교환하는 훈련. 정화통을 분리하자 바로 가스가 새어 들어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훈련병들을 크게 동요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고통을 이겨내고 소대장의 지시를 따릅니다. 다 들었습니까? 정화 조치하고 훈련병들 정화통을 받습니다. 실시!
분리된 정화통을 결합하는 훈련병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옆에 동기를 도우며 다시 한번 끈끈한 전우회를 느낍니다. 훈련병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화생방 훈련은 꽤나 고됐던 것 같습니다. 정화통을 먼저 벗었을 때 숨을 한번 들이셨을 때 그때부터 계속 힘들었습니다. 동기들도 잘 버텼고 통제를 잘 따르다 보니까 금방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각계 전투와 행군 훈련을 앞두고 수경지를 구축합니다. 계속되는 야외 훈련이기에 생활관이 아닌 A텐트에서 생활하게 될 훈련병들. 양쪽 끝에 받고 긴 거부터 먼저 받았죠? 긴 거 이쪽 거 받고 사선 하나씩 받고 그다음에 이쪽 가운데 가는 연병장에서 해봤던 한 번의 연습 때문인지 훈련병들 어려움 없이 텐트를 칩니다. 동기들 간의 호흡 역시 척척입니다. 급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녁 식사거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요. 수경 훈련인 만큼 식사도 직접 해먹습니다. 한쪽에선 쌀을 씻고 다른 한쪽에선 불을 지피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매불망 바람만을 바라봅니다. 네, 밥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과연 밥이 잘 됐을까요? 처음 해보는 솜씨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성공적입니다. 뜨끈한 라면 국물과 갖가지 반찬들을 곁들이니 밥맛이 꿀맛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파란 하늘을 지붕 삼아 먹다 보니 어느새 음식들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항상을 초월한다 싶어. 이때까지 맛본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반합에다 처음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자연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훈련병들의 고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평시엔 선교활동과 종교행사를 통해 장병들의 인성을 지도하는 군종요원. 군복 입은 성직자로 불리는 이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시 상황엔 과연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전투 승리를 위해서도 군종요원들의 역할은 중요할 텐데요. 훈련은 전투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함께한 한국과 미국 군종장교 그리고 부사관들의 FTX 훈련 현장에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 포탄이 떨어지는 가상 전시 상황. 참호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엄습한 간이 텐트에선 전우를 살리기 위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최소 조치와 지연 조치, 즉각 조치, 기대 조치 모두 4가지 부류로 나뉘고 응급 환자 순서대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군종장교의 역할은 이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머리에 손을 올리고 부상장병과 군종장교 둘만의 조용한 의식이 시작되고 공포에 질린 장병들은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전시 신앙 전력화를 위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한미연합 군종 FTX 훈련. 한미 군종장교와 부사관, 미 육군 의무학교 교관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실제 전장은 이렇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된다면 군종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군종제도가 도입된 건 6.25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군종 요원들은 장병들의 안정을 위해 종교 행사를 주관하고 피난민을 돕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6.25 이후엔 군 종교 행사와 선교 활동은 물론 장병 인격 지도 교관으로 무형 전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고맙게도 이런 훈련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걸 좀 배우고 느낀 것 같아서 앞으로 군종 활동함에 있어서 많이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더 우리 한국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종장교가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기 후송 작전 간에도 군종장교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부상자를 험비 차량과 후송 헬기로 실어 나르는 상황에서도 가까이서 함께합니다. 실제 미 군종장교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투에서 부상 장병들을 신앙의 힘으로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Be able to come to Korea to take the training we do for our chaplain assistants, to incorporate that with the ROK chaplain assistant, so that we can move under fire in combat, to be able to provide religious support to all soldiers. If we cannot go to where soldiers are, then we limit ourselves and how we can take care of them.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군복 입은 성직자 군종장교. 전시 상황,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군종장교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하루였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뉴스에서는 서울 지역 9개 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중구 지역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는 서울시 중구의 명동. 명동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지나는 곳이지만 명동 성당과 가까운 곳에 우당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당 기념사업회의 제안으로 2014년 2월 24일 이회영, 이시영 6형제의 집터인 명동 YWCA 건물 옆에 건립됐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음모를 저지시키고 무효화하는 운동을 주도했고 고종 황제를 설득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밀사 파견을 관철시켰습니다. 만주에서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 강습소를 개소했으며 이후 아나키즘 운동을 펼치고 의열단 조직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의열투쟁에 매진했던 선생은 항일투쟁 중 대련에서 체포되고 여순 감옥으로 이송돼 모진 고문과 굶주림으로 순국하게 됩니다. 1932년 11월 17일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회영 선생은 서울의 중심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국의 혼을 전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을 지나 남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길.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이곳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로 조국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상동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6.25 전쟁으로 파괴된 교회는 1974년 벽돌 예배당을 헐어 현재 12층 건물을 신축해 7층 이상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동교회는 1893년 조선에 입국한 스크랜턴 선교사가 남대문 근처에 부지를 구입해 의료 선교와 복음 선교를 겸한 것이 그 시초가 됐습니다.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동교회 전덕기 선교사를 중심으로 조약 무효 투쟁을 전개해 김구, 이준 등의 독립투사들이 활동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이곳에서 신민회를 조직해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신민회란 거는 그 말 그대로 새신자에다 백성민인데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피 끓는 지식인들과 그 청년들이 이 상동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죠. 모여서 그게 요 서울 시내에서 모인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보부상이거든요. 전국 보부상들의 조직이 있었는데 이 이북 저 평안도 쪽 그 보부상 출신으로 이 신민회 여기 가입하러 이제 상동 청년학원에 와가지고 여기서 아예 상주하죠. 평안도 대표로 와서. 상동교회 역사 자료실에는 과거 파괴된 교회의 일부가 100여 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 교회 지하에서 무력 시위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은 십자가를 짊어진 채 목자들을 살피는 예수의 희생과 대비돼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쟁한 애국 지사들의 거점이었던 상동교회는 현재 국가보훈시설로 지정돼 그 숭고한 애국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앞서 훈련은 전투다 코너를 통해 한미 군종요원들의 사상 첫 연합훈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포로 가득 찬 실제 전장에서 장병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군종요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군의 신앙 전력이 더욱 극대화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